길고 긴 연휴가 끝나고 드디어 내일 7일 만에 증시가 개장을 합니다. 연휴 동안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핵심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증시 불안 요소였던 셧다운 상태, 여야가 타협한 45일간의 시간을 확보한 상태고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미국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올랐어요. JP모건 CEO 다이먼 있죠. 금리가 계속해서 7%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특정 연준위원 역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계속해서 시장금리가 강세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역시 추가적인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촬영의 당시에 1360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에도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휴 이후의 시장도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0월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를 했죠. 자,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하고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테마만 있고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실적을 보여준다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10월의 기대주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기업들이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발굴 기준은요, 당연히 3분기 실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특히나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장에서는 성장률, 이 매출의 관점보다는 얼마나 남느냐, 영업이익이 중요할 수가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일단 개선이 되어야 되고, 자, 추가적으로 최근 1개월 컨센서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상향 조정된 그런 기업들에 한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사실상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미래 실적을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데 내년은 약간 좀 불투명하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올해보다도 2024년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즉 2024년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 이상, 자, 그런 기업을 따로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55개 정도의 기업이 해당 조건에 부합을 했고요. 그 기업들을 섹터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장 많은 섹터가 화장품, 제약과 바이오, 건설과 플랜트로 나왔습니다. 특정 한 섹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약간 좀 골고루 그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시가총액이 큰 그런 주식은 사실상 별로 없고, 자, 이렇게 약간 좀 변두리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제약과 바이오는 좀 아닐 수가 있겠네요. 화장품이라든지 건설과 플랜트, 자, 이런 기업들이 많았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 즉 OEM 기업들이 확실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 업체 중에서는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이런 메이저 기업들 말고 클리오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약간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2, 3년간 계속해서 부진했잖아요. 약간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는 풍력 관련 기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카메라, 여기에서는 주로 카메라 관련주, 아무래도 이 차량용 카메라, 자율주행 이쪽으로 모멘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스마트폰에다가 카메라를 납품하는, 자, 그런 기업들이 자동차로 매출처를 다변하면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매출 비중이 더 커지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자동차 쪽으로 뭔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스마트폰 시장이 내년에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전지도 있죠. 한 7% 정도 해당이 되는데, 핵심 기업들, 소재나 셀, 그런 기업들보다도 장비 기업들이 확실히 전년 동기 대비 실적도 좋아지고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있고 2024년 실적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3분기 실적 기대주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앞서서 2차전지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은
그간 시장을 리드해왔던 소재나 셀 그런 기업들보다도 장비 기업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으로 하나기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58억 원입니다. 컨센서스가 최근 1개월간 0.6%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성장률이 425%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장비 중에서 활성화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제가 6월 말인가 7월 초인가 그때쯤 이 장비 업체들을 하반기에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국내 올해 배터리 3사의 장비 발주 규모가 16조 원 정도 해당할 것이다. 이게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장비 발주 규모가 비슷했어요. 근데 올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좀 몰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사와도 거래를 하고 있지만은 턴키 수주의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서 해외 기업들, 특히나 유럽 기업들과 이 거래 관계가 돈독합니다. 특히 이 노르웨이의 프라이어, 기가 아크틱 같은 기업들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뭐 2차 전지 시장에 두각을 나타낸다, 존재감을 나타낸다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 무조건 하는 거거든요. 배터리 시장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잘 되던 못 되던 간에 하나기술 입장에서는 일단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해외 쪽 수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올해 수주가 신규 수주가 한 7,50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2,105억이었습니다. 즉 작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한증권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은 내년 수주 역시 8,6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은 전고체,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거는 실적에 기여한 건 아니고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주가의 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고체 분야에서는 고체 전해질의 계면 특성 향상을 위해서는 고온, 고압을 동시에 구현하는 설비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등압 프레스 설비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폐배터리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방전율을 측정하는 기술과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충방전, 폭발의 위험을 키우는 덴트라이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폐배터리 완전 방전 기술 개발 과제에 최종 선전된 바도 있어요. 하나기술이. 자,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 차트를 보면은 확실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부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월 24일 이때 이제 장비주뿐만 아니라 뭐 소재주들까지 해서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좀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 확실히 추세가 아직 꺾인 모습은 아닙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 10만 원대 초반에서 지지선이 있는데 이 지지선에 맞닿아 있다가 향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73억 5천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컨센서스가 1.8% 정도 높아진 거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618%. 작년에 좀 못했었죠. 그래서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우주항공 이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본업은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분야에서 글로벌 1위예요. 근데 저궤도 위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안테나도 생산을 하고 있죠. 주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원앱, SES, 텔레셋 등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중요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습니다. 컴퍼니 A라는 신규 고객사를 추가를 했어요. 인텔리안 테크가 몇 달 전에 유상증자를 했죠. 근데 그 유상증자를 하면서 내놓은 증권신고서에 보면은 자, 컴퍼니 A라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런 명목을 유상증자의 그런 방편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궤도 위성통신 게이트웨이 안테나 이 부분입니다. 글로벌 회사 중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게이트 안테나를 취급하는 곳은 아마존, 프로젝트 카이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아니지만은 증권계에서는 암암리에 인텔리안 테크가 아마존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구나 라는 사실이 이때부터 전해진 것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위성 처리 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요. 10년간 앞으로 목표 위성 발사수가 3,236개에 달합니다. 지난 8월엔 인텔리안 테크가 이 아마존으로 추정되는 해외 고객사, 이게 계약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는데 이 고객사와 306억 원 규모의 그라운드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간 아마존이 쏘아 올린 목표 미성수가 3,000개가 넘는다라고 하니까 이 관련 이 계약건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만 이렇게 하느냐? 아니죠. 스페이스X, 원앱, 기존의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쏘아 올립니다. 6G부터는 약간 기존의 이 지상에서 깔린 통신 인프라가 아니라 저궤도 위성, 이게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2028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라고 하니까 2025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여기에 수혜를 잘 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은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3분기 영업이익이 약 19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하는 규모고요. 최근 1개월간 컨센서스가 1.3% 높아졌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제약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렉라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죠. 국내에서는 이미 1차 치료제로 허가가 된 상황이고 보험까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가장 관심을 모으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계약이 글로벌 빅파마인 얀센의 이 기술 수출한, 그래서 레이저티닙, 이게 이제 성분명입니다. 아미반타막, 이 병용 요법으로 임상 상상을 진행하는 바로 그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내년 초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임상이 잘 진행된 나머지 내년 초가 아니라 올해 말로 앞당겨졌는데 이게 또 한 번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라고 하죠.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 에스모에서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내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올해 당겨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 데이터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임상 상상이기 때문에 원래 통계적으로 본다면 임상 이상이 통과하기 더 어려운 것이고 임상 이상은 실제로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고 3상 같은 경우에는 모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임상 이상보다 3상이 더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임상 3상이 잘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미국 FDA의 신약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렉라자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약 4조 원 내외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이 5조 원이 좀 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안 나와요. 지금 뭐 추정 PR이 50배가 넘는데 상당히 좀 비싸죠. 이 렉라자가 잘 팔린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렉라자 외에도 빅파마, 길리어드 사이언스 및 베링거인 겔하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 기술 계약 체결 및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차례차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그런 기업 가치 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월 증시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 좋아지는, 그리고 내년에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몰릴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